자, 김지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이것은 맞불 놓는 정보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단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의 제재를 사실상 보복으로 규정한 건데요. 우선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큰 틀을 세웠습니다. 수출 규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 탓에 반일 감정까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과 카드가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주에 정말 온 국민을 당황케 했던 반도체 소재를 더 이상 우리 기업들한테 팔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뭐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일본에 간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삼성전자는 정부 대책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4월 전부터 일본에서 공급받던 핵심 소재의 통관이 사실상 중단된 건데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재고가 부족해져서 반도체 생산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재고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이 부회장은 이르면 오늘 일본 현지 경제인들을 만나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네. 사실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제재라서 기업 간의 대화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 총수가 현지 출장까지 가는 건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 부회장은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서 미리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Do you think the Korea-Japan relations can recover soon? I don't know the politics. 부장님, 삼성 일본 제재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일본 양대 이동통신사 경영진을 만나는 등 그동안 일본 재계와는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을 빚으면요. 그것도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납품하는 데들도 엄청 많고 그 협력업체나 그 납품회사들도 다 줄줄이 타격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악재는 계열사나 다른 중소기업에도 줄줄이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외부 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아주 당황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백 개의 중소업체들은 공장 올스톱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화학물질용 탱크를 제조하는 기업들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 같은 대기업의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재고가 있으니까 한 몇 개월은 괜찮겠지만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반도체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올 스탑 돼야 됩니다. 대기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동으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회장이 현지 출장에 나서면 우리 반도체 업계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일본 전자업계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도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면 급소를 노리다 보니까 국민들도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사지 말자.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먼저 전국 슈퍼마켓 점주들이 나섰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러면 동네 슈퍼마켓도 일본산 제품 반입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우선은 일본산 맥주와 담배부터 들여놓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거부 품목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일본 여행 취소 릴레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취소하시는 분이 대략 한 30 정도 되시고요. 문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지금 50% 이상 줄어든 상태예요. 반일 감정이 커지다 보니 일본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린 연예인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걸그룹 트와이스와 아이즈원에 소속된 일본 국적 연예인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들 차원에서 작은 돌멩이라도 던져보자, 이런 마음일 텐데요. 네. 사실 일본의 효자 품목에는 이렇게 전자 품목부터 공작 기계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산이라고 생각하는 물건들도 일본산이거나 아예 일본 부품으로 만든 기계들이 생산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일본 기계가 맞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하기에도 사실 곤란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본 브랜드를 안 달고 있더라도 일본산 기계 같은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일본 정부가 자동차나 우리 화학산업에도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이 모여서 움직이는데요.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소재 수입 규모는 연간 54억 달러입니다. 네. 이 중 5분의 1이 일본산인데요. 기어박스나 변속기 쪽에 주로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네. 부품 국산화율이 90%에 이릅니다. 90%.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동일본 지진 때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는데요. 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해도 유럽이나 대만에서 금방 대체제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화학 소재 분야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네. 국산화율이 좀 낮아서 현재 정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목이 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 일단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국익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자, 우리 정부가 맞불 카드로 내놓을 만한 뭐 그런 것들 검토 중인 방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WTO 제소 외에 네. 우선 관광 분야 제한이 유력한 첫 타자로 꼽힙니다. 일본이 추가 조치로 비자 발급 강화를 검토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관세 분야에서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이 역대 최다인 353만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조치가 취해질 경우 파급력은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과 수출 제한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카드들은 일본도 꺼내들 수 있는 것들이라서 네. 우리 업계에도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10대 주력 산업 가운데 일본보다 우위를 보이는 건 3개 정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간다면 자칫 일본에 더 강한 추가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네. 전면적인 경제무역 전쟁보다는 외교적 방안으로 풀고 또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빠른 시간 안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분명한 거는 정치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문제, 국민들 먹고 사야 하는 문제가 달렸는데 외교로 실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